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뉴저지주에서는 주 하원 의원과 시장 등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다음 달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본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선거 가이드를 발행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주 하원의원과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 그리고 각 지역별 시장과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11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참여할 수 있으며 등록 마감일은 다음 주 화요일인 13일까지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주 하원의원 후보를 비롯해 시의원 등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높이고 각 지역별 후보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선거 가이드를 발행했습니다. 선거 가이드에는 유권자 등록 절차와 각 정당 지역별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양력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거 가이드는 뉴저지 한인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시민참여센터 뉴욕과 뉴저지 사무실에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 기관들의 이 가이드 책자를 좀 갖다 놓고 선거를 할 때 좀 제대로 알고 후보에 대한 판단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한인 후보가 거의 전무했던 공화당에서도 한인 후보를 내세우며 한인 밀집 지역을 공략하고 있어 한인 선출직 정치인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을까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조건에 맞는 보험 상품에 가입을 했는지 또 어떤 보험 혜택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미주 한인의사협회가 자신이 가입한 건강보험을 잘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의료비 폭탄 피해를 막고 정확한 건강보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박람회를 준비 중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까지 건강보험료를 매달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디덕터블과 코페이 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비 폭탄을 맞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바마케어와 각종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보험 수여 혜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미리 보험 약관을 알아두면 응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주 한인의사협회가 의사소통의 불편함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확한 보험 정보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한인들을 위해 무료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의사협회는 뉴욕 일원 종합병원과 한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각종 보험회사들과 연계해 개인별 맞춤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보험의 코페이나 디덕터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바마케어도 지금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거를 들어야 될지 자기가 또 저렴한 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보험을 드는 것이 이제 환자로서는 최고 아니에요? 또 건강 박람회에서는 혈압과 혈당 체크 등 무료 건강 검진 서비스와 폐암과 간염 등 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건강 정보 제공도 있을 예정입니다. 건강박람회는 오는 11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강화합니다. 일정 연령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병무청은 어제 병역회피 근절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감사 후속조치 계획 보고자료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병무청은 특히 비자 발급 제한과 상속, 증여세, 중과세 등 강경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병역 의무자에 대해 일정 연령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병역을 마치거나 면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연령까지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방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국적 변경이 개인마다 다른 이유와 배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과 현재 40세까지인 행정 제재 연령을 50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글학교 지원이 강화되고 한글학교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학생 수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타민족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한국교육원이 발표한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와 커네티컷, 델라웨어주의 한글학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총 학생 수는 9,225명으로 지난해보다 695명 감소했습니다. 학교 수도 171개에서 169개로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이 4,3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치원생 2,365명, 중학생 1,412명, 고등학생 637명, 그리고 성인 433명 순이었습니다. 다만 한인 학생은 많이 감소했지만 타민족 학생 수는 지난해 642명에서 올해 71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은 학교당 평균 5,191달러로 지난해보다 467달러 늘었습니다. 올해 학교 운영비는 79만 5,223달러, 맞춤형 예산으로 8만 2,000달러가 투입돼 역대 최대 예산 편성을 기록했습니다. 박희동 교육원장은 전국에서 한글학교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다며 출생률 정체와 이민 감소 등 인구 통계학적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 재외동포 한글학교 예산은 늘리고 있는 만큼 학생 1인당 돌아가는 예산은 더욱 많아진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됐거나 연말까지 충족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지난달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회의록에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최근의 경제활동과 물가의 경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이 미칠 영향이 작거나 일시적이라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위원들은 통화정책 강화를 위한 조건이 이미 충족됐거나 연말까지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연준은 지난번 정례회의가 끝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고 향후 금리 인상 여부 판단 과정에서 노동시장 조건과 물가지표, 물가 상승 전망, 금융시장과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만약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올해 남은 두 번의 연준 정례회의 중 10월보다는 12월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민간 기업의 부담이 연간 157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업계 대표단체인 뉴욕주 비즈니스 협의회는 지난 7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협의회는 뉴욕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민간 기업의 부담이 연간 157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입으로 들어오는 직원의 인건비가 현재보다 최대 70%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뉴욕주 전체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사업체에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세금 혜택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쿠오모 주지사의 임금 인상안에 따르면 뉴욕시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뉴욕주는 2021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합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측은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면 소비도 증가해 뉴욕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무력 사용은 과연 정당했는지 이견이 많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경찰의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퀸즈의 경찰 아카데미에서 열린 750명의 신입 경관 선서식에 윌리엄 브렌튼 시경국장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선서식에서 지난 수년간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폭력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됐다며 뉴욕시 경찰은 앞으로 최소한의 무력 사용으로 용의자를 검거하는 방법을 훈련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 시경 소속 경관이 절도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무력을 사용한 영상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선서식에 참석한 조셉 지아칼런 존.J. 칼리지 교수는 경찰들이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직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의한 교통 위반 티켓 발부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준법 정신이 높아져서일까요? 운전자들이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꿰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욕시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의 자리를 변동하고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현재 설치된 30대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지지 않은 장소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카메라 위치 정보를 공유하면서 카메라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폴리 트론튼버그 교통국장은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교통위원회 공청회에서 감춰진 카메라는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시 교통국은 감시 카메라가 운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로등과 표지판 또 뉴욕시경이 관리하는 범죄 감시 카메라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교차로에서는 가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들을 속이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는 등 감시 단속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 카메라에 적발돼 발부되는 위반 티켓 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처음 설치된 1993년의 경우는 하루 평균 31건의 위반 티켓이 발부됐지만 2014년에는 하루 평균 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잘 자는 아이가 건강하고 똑똑하다고 하는데요.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야 하는 청소년들, 부족한 수면 시간이 학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수면 저널을 인용해 청소년에게 하루 필요한 수면 시간은 9시간에서 9시간 30분이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7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면 저널은 지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청소년 3,342명의 수면 시간과 음식 섭취, 운동과 TV 시청 시간, 이에 따른 키와 몸무게 변동 추이와 체질량 지수 등을 조사한 결과 수면 부족은 비만율을 초래하고 성장 저해 나 감정 장애로 인한 학업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비리그나 상위권 대학 입학자들이 대부분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등교 시간이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을 방해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최근 발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5개 중 4곳은 소아과 학술 협회 권장 등교 시간인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수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등학교의 평균 수업 시작 시간은 오전 7시 59분이었고 중학교는 오전 8시 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임금 차별금지법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수준의 노동을 하는 남녀가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남녀 공정임금법인데 이 법안은 급여의 계층화와 성별 간 급여 격차를 해소해주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남성에 비해 임금을 차별당하는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남녀 공정임금법 SB 358에 서명했습니다. This is really a big day, important. The inequities that have plagued our state
and have burdened women for forever are slowly being resolved with this kind of bill. 이에 따라 여성들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다면 이 차별이 성별 차이가 아닌 다른 요인에 따른 것임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하고 동료 근로자의 임금을 묻는 것에 대해 회사가 해고 등의 보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한나베스 잭슨 주 상원 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지난 2013년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주 내 풀타임 근로자의 여성 임금 평균이 남성의 84%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가 나온 이후 추진된 것입니다. Women's work remains stubbornly undervalued, plagued by a wage gap that has budged very, very little in recent years, even in what we think of as an enlightened age. This measure is about fairness, economic opportunity. It's about creating an equally secure future for all Californians, and as been pointed out, it's about time. 잭슨 상원 의원은 더 나아가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이 다른 주의 본보기가 되길 바라며 전국의 급여 계층화와 양성 간 급여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남녀 공정임금법은 그동안 성별로 인해 임금 차별을 받았던 여성들의 서러움을 해결해줌과 동시에 캘리포니아주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녀 동등 임금 옹호 수단을 갖춘 주로 탄생시킬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연말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할로윈 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부담이 큰데요. 올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펌킨 가격까지 크게 올라 지출에 대한 부담은 예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10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할로윈 데이. 집집마다 할로윈 장식이 꾸며지고 코스튬 가게는 공주 옷을 사러 온 꼬마 손님들로 붐빕니다. 마켓엔 각종 캔디도 즐비하게 들어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입할 게 많은 시기인 만큼 지출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금융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할로윈 기간에 한 가정당 평균 $150 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s not enough to buy a bag of candy and answer the door. It's become a much bigger deal. 게다가 올해는 호박의 주 생산지인 일리노이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박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가격은 21% 넘게 치솟았습니다. 연말 시즌에 많이 소비되는 호박 통조림 가격까지 크게 올라 할로윈 지출 부담은 예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캔디를 살 때 대형 포장지에 들어있는 종합 캔디 세트보단 낱개로 구입하면 $3 이상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또 펌킨 패치에서 호박을 구매하기보다 인근 마켓에서 중간 사이즈의 호박을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화제를 모았습니다. 밥 달라는 귀여운 야생 너구리, 근심 걱정 없는 염소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가정집.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손님이 베란다 유리를 쉴 새 없이 두드립니다. Someone's knocking at the door. Is the cat food bowl empty again? 뒷발로 선체, 앞발로는 돌을 움켜쥐고 유리창을 두드리는 주인공은 인근 산속에 사는 야생 너구리. 베란다에 내놓은 고양이 밥을 먹어치우고는 더 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But she'll do it for hours. She'll sit for 2 or 3 hours, and I don't give her a dang thing. She'll just sit there. 너구리가 찾아오기 시작한 지 벌써 9달. 처음엔 너무 시끄러워 돌을 빼앗기도 했지만 이제는 너구리가 오지 않으면 허전할 만큼 정이 들었습니다. The noise sometimes drives me crazy, but I look forward to her coming every day. And actually, there's been a couple times where she's been late, not getting here, and I worry about her. 돌까지 사용하는 이 영특한 너구리는 인터넷에서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영국 런던 거리를 네 발로 걸어다니는 토마스 씨. 잠시라도 인간 사회에서 벗어나 염소 같은 동물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I thought, wouldn't that be a lovely sort of feeling to experience? And so, I thought,
I want to be an animal for a bit. I want to take a holiday. 여름 휴가 땐 알프스의 염소 틈에 섞여 네 발로 걷고 풀을 뜯어먹으며 사흘간 염소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염소로 완벽하게 변신하기 위해 특수 제작한 보철을 팔다리에 끼운 채 걷는 연습을 했고 염소의 특성과 신체 기관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The main difficulty is taking weight through your arm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basically. 엎드려 산을 오르는 게 여간 힘든 일은 아니지만 염소가 되는 순간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토마스 씨는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진행하는 공직 채용 설명회가 오는 13일 오후 8시 뉴욕대 킴멜 글로벌 센터와 14일 오후 5시 컬럼비아대에서 열립니다. 설명회는 공직에 대한 소개, 공개 채용과 경력 채용, 시민권자 채용 등과 응시 자격 상담, 질의, 응답 등의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또 15일 보스턴대, 16일 하버드대, 조지타운대, 조지 워싱턴대, 에머리대, 조지아텍 등 4곳에서 진행됩니다. 모마 PS1이 오는 11일부터 내년 10월 15일까지 무료 개방합니다. 내년 모마 PS1의 40주년을 기념하고 뉴욕시의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모마 PS1은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의 분관으로 현대 예술품 전시와 다양한 페스티벌을 열며 젊은 아티스트들의 주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료 입장을 원하는 사람은 뉴욕시 거주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웹사이트에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함께 업로드할 수 있도록 꾸며놓았습니다. 만약 뉴욕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이 불만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고 MTA 웹사이트에 간단한 인적사항과 불만 내용을 기재한 뒤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2016에서 17학년도 뉴욕시 영재 프로그램 입학 전형을 발표하고 각 지역 초등학교와 학군 사무실에 온라인 안내 책자를 배치했습니다. 대상은 2008년 출생자부터 내년 가을 킨더가든 입학을 앞둔 2011년 출생자입니다. 학부모 대상 설명회는 보로별로 마련되며 퀸즈는 22일 오후 6시에서 8시 포레스트 힐 고교에서 개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다소 쌀쌀한 날씨에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아주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리겠고 한 차례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